예, 제 블로그에서 예고한 바에 따라 오늘 양도 개념에 관해서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알 수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 부분을 먼저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 지급기를 정하고 그 잔금 지급기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은 교부하고 등기조치에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잔금 지급이 도래해서 잔금이 지급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가 맞춰지면은 등기 신청이 접수된 때 그 등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법제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부동산 소유권 변동은 생기지 않고요. 등기까지 돼야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과서상으로는 뭐 채권행위나 물권행위 이런 표현 개념들도 등장하고 하는데 우리 법제 같은 경우는 물권행위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제 어디에서도 물권행위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동산 매도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계약을 하고 그 이후 1년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소유권 연등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를 저희들이 양도라고 부릅니다. 양도는 개념적으로는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변동 중에서도 이전만을 가리키는 게 양도입니다. 그래서 이 양도라고 하는 거는 권리를 법률 행위에서 이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처분 행위는 단순히 이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처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리적인 파행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 물리적인 처분행위 그 부분은 빼고 법률적 처분행위만 놓고 봤을 때 요 처분보다는 양도라고 하는 것은 하위 개념입니다. 양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접생 원인이 가령 매매에서 넘겨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반대의 측면에서 권리를 이전받는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 법률 행위에서 권리를 이전받는 것을 양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접생 실접생 원인이 그게 매매라고 한다면 양수 중에서도 매수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전받는 것까지 포함하면 취득이란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다고 할 때 그걸 우리가 양수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런 경우에는 취득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먼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무상 그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서 계약이 체결될 때 그것이 어떤 대가를 지급받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넘겨주는 것인 경우에 그 계약의 명칭으로는 압도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부동산 양수도 계약이라는 말은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매 계약이라는 말도 물론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는 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해서 결국 등기를 실행을 해야, 등기를 마쳐야 그 소기의 법률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요.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적게 되어 있고, 따라서 등기 신청서에도 반드시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단순한 양수도 계약은 등기 원인으로 기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매매, 증여, 현물 출자, 뭐 대물 변제, 뭐 교환,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특정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정산 약정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 관계를 정리를 하면서 그 중에 그 내용 중에 일부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담기고 있다고 한다면 부득이 약정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양수도 그냥 일반적으로 양도 이건 등기 원인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 예를 들어서, 아니면 부동산 증여 계약, 부동산 교환 계약, 이렇게 실제법상의 법률 원인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등기 이런 게 없죠. 물론 등기에 준해 생각할 수 있는 게 명의계사라는 게 있지만, 이 명의계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 자체가 무슨 등기와 달리 지금 명의계사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주주 명부를 보더라도 갑이라는 주주가 해당 회사 주식의 몇 주, 지분율 몇 %를 현재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만 표시가 되지 그 주식을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취득을 했냐, 이런 부분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가 되었냐 안 되었냐,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는 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 이게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단순히 양수도 계약 이런 명칭을 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매매면 매매, 증여면 증여,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 우리가 M&A 딜을 할 때 보면은 여기 지금 먼저 그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클로징을 할 때, 이때 이제 잔금을 넘겨주고 이때 주식을 넘겨주고 하는 행위할 때, 이 주식을 넘겨주는 이 부분만 별도로 딱 떼어내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거는 그냥 주식을 넘겨준다, 본 계약의 체결로서 주식은 가대에서 을로 넘어갔다, 이전되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적는 클로징 차원에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와 관련 특정을 하고, 이 클로징에서 말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게 예정돼 있다면 맨 처음에 하는 단계에서는 주식 매매 계약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 특허권 같은 경우에도 법률 행위에서 특허권을 이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특허 등록 원부에서는 권리의 전부 이전 등록, 권리의 일부 이전 등록, 그 등록의 유형으로요, 이전 등록이 있고, 그 등기 원인, 죄송합니다. 등록 원인으로는 특허 등록 원부에서는 양도, 일부 양도, 이런 말을 쓰고 있지 개별적인 실체법상의 원인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이전과 관련해서도 지금 등록과 관련해서 양수도 계약이란 말로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법상의 문제라든가 다른 여타 문제까지 굳이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그냥 단순히 특허권
양수도 계약서. 요거를 작성하면 되지, 그걸 특허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 실제법상의 원인이 특정이 되고, 그 밖에, 지금 제가 오늘 주식을 말씀드렸고, 특권을 받았는데, 채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채권 같은 경우에도 무슨 등기부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권리를 넘겨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채권 같은 경우도 매매계약서, 물론 좋습니다. 전혀 틀린 게 없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양수도 계약서라고 하는 것만 작성을 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양수도 계약서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양도와 관련해서, 요거 관련해서,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증여세, 취득세, 뭐 이런,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양도하는 사람 측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나 사업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양도란 말하고 다른 차원에서 공급이란 말을 쓰면서 별도로 과세하는 세목인 부가세, 부가가치세, 그런 부분도 연관돼서 문제가 되는데요. 요 양도 개념과 관련해서, 요 세금들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사항 몇 가지 대해서 다음 동영상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